사사건건 플러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고 김창호 대장의 좌우명이 집에서 집으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비로소 성공한 등정이라고 했는데 3살 난 딸 남겨두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5명의 산선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습은 잘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유가족들이 네팔 현지로 가서 이제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수습할 계획이 있지만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항공권 확보 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현재는 네팔 현지의 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17일 새벽에 한국에 시신이 운구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대사관 측이나 여러 각국의 당국에서 장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레 예.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레 새벽 5시에 도착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일단 유가족들이랑 장례 절차의 구체적인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홀함 없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총리 통해서 나온 이야기고 당국도 네. 협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악인들의 합동 연결식 형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군요. 자, 모두 9명이 숨졌습니다. 그중에 아시는 것처럼 5명이 우리 산악인들입니다. 이름이라도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준비가 됐나요? 네. 가장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김창호 원정 대장입니다. 대단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14개 좌를 무산소 무동력으로 최단기 완등을 했고요. 지난해에 바로 황금 피켈상을 수상했는데 네. 아시아 최초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아시아인으로 탄 거고요. 대한산악연맹 등산교육원 교수를 맡고 있고 정말 뒤늦게 이 산악 등반에 입문을 했지만 지금까지 짧은 평생을 네. 정말로 이 알파인 방식의 등반에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인물이고요.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유영직 대원의 경우가 가장 최연장자인데 장비 담당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가장 베테랑 등반 대원입니다. 네. 인도 슈블링, 네팔 미칼루 등정에 성공을 했었고요. 이 아마다 블링이라고 하는 네팔에 사는 네. 코리안 루트를 최초로 뚫어낸 공을 세우게 코리안 루트라는 게 이제 됐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우리나라 곳으로 등반하는 최초, 거죠? 네. 우리나라 대원들이 우리나라에서 네. 세계 최초로 뚫어낸 길이 그런 코리안 거죠? 웨이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길 말고. 네, 네. 새로운 길이죠. 네. 다음 대원 보겠습니다. 원래는 예정에, 네. 이재훈 대원은 가장 젊은 대원이고요. 24살인가 그렇죠. 2012 학번입니다. 부경대 컴퓨터공학과를 입학했고 졸업했는데 산악부에서 정말 재학생 시절부터 정말 재능을 보여서 촉망받던 산악인인데 너무 젊은 나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식량과 의료를 담당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준모 이사 보실 네. 텐데요. 이 대한산악회 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분은 기업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포항 지역에서 철강 기업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등반 대원이 아니었고 현지에서 합류하게 된 상황인데 네. 함께 대원들과 함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다음 대원 보겠습니다. 네, 임일진 감독입니다. 산악 다큐멘터리의 촬영 감독. 대가입니다. 네. 네, 영화 히말라야의 특수 촬영을 담당하기도 했고 이 벽이라고 하는 산악 영화를 만들어서 이 트렌토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아마 영상 기록 촬영을 했을 거고요. 네. 아마 유작이 나오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산악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저렇게 또 산에서 네. 생명을 바치게 된 상황이라 우리나라 한국인 대원 5명 정말 이름을 우리가 좀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네팔 현지인들입니다. 네. 히말라야 산맥에 그러니까 8,000m가 넘는 14개 봉우리 에베레스트를 포함해서 그 네. 봉우리를 모두 무산소로 등정한 기록을 네. 갖고 있고 대단한 네. 기록이죠. 그러니까 김창호 대장이 예를 들어 우리가 산을 정복할 때 셰르파의 도움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네. 또는 산소호흡기를 갖고 가거나 안 갖고 가거나. 무산소 네. 등정하거나 근데 다 후자를 택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가장 가까운 산악법을 이제 선택을 해서 네. 그야말로 이제 온전한 상태라면 네. 산소 호흡기를 등에 짊어지지 않고 이게 7,000m 이상 고지 정도는 보통 요즘에 많이 무산소로 다닌다고 해요. 네. 8,000m 이상은 아무래도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제 두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네. 무산소 등반을 고집했던 산악인이었습니다. 네. 자, KBS 카메라에 포착된 사고 현장의 모습 보겠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사고 현장까지 헬기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히말라야의 대표적인 봉우리인 안나푸르나와 마나슬루 봉을 지나
험악한 산세가 보이죠. 협곡도 보이고요. 네. 헬기가 이렇게 고개 비행하듯이 누가 봐도 산세가 험합니다. 네. 여기가 초원지대로 덮여 있어서 저기가 사고 현장입니다. 많이 떠내려온 것 같고요. 장비들이 흩어져 있죠. 네. 사망자들의 시신과 유류품들도 일부 보였고요. 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텐트와 등반 장비 상당수는 너무 많이 흩어져서 지금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뭐 헬기가 착륙하지 못할 정도로 시신 The 수습 rescue 장소에 effort 험하고요. collectively was very good. I mean, the recovery effort. We are sorry people died, and we wish we could have saved them alive, but unfortunately, it was a different situation. But we managed to get the bodies okay. 자, 당초에는 처음 알려지기로는 눈사태 때문이었다는데 꼭 그 영향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하게 시신들이 흩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강한 눈폭풍이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던 것이고 정확한 원인은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고가 있었던 베이스 캠프 근처 3,500m 그쪽에는 사실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있는지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주변 네. 주민들이나 이제 셀파를 상대로 이제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일부 시신은 침낭에도 들어 있었고요. 또 얇은 옷차림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밤사이에 있었기 이제 휴식을 때문에 취하다가, 네. 예,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일 가능성은 네. 높아 보입니다. 강한 눈사태라고 하긴 그렇고 강한 네. 눈폭풍 또는 뭐 눈 소용돌이 같은 예. 바람 강한 일시적인 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저희 KBS 9시 뉴스에 엄원길 대장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가봤고 제일 잘 알 테니까요. 엄원길 대장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돌풍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제가 이제 88년도에 그때도 이제 에베레스트 로체 원정대 갔을 텐데 어마어마한 이제 눈사태가 세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 지진을 해서. 네. 그것이 일어나서 이제 훅폭풍이 막 밀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훅폭풍에 그 눈가루만 오는 게 아니고요. 얼음 덩어리 막 돌가루 막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날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막 엄청난 막 하게 거품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막 그때 사람 막 피해 다니고 돌 밑에 숨고 아마 그런 것이 주 원인이 아닐까. 그런 훅폭풍의 네. 눈사태나 세락이나 산사태의 어떤 훅폭풍의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하는 겁니다, 제가. 베이스 캠프라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한 정상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총본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 이제 이런 사태가 났다는 것은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뭔가 어떤 엄청난 큰 어쨌든 뭔가 사태가 눈사태건 산사태건 뭔가 사태가 일어나면서 거기 훅폭풍으로 인해서 이런 물론 사고 원인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이번 원정대가 등정을 계획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네. 코리안 웨이를 우리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면서요. 목적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울라 길이라고 하는 산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5개 봉우리가 있고요. 제일 서쪽에 있는 봉우리가 바로 지금 이 사고가 난 구르자 히말인데 네. 이 저 봉우리가 7,193m니까 8,000m까지는 안 돼요. 네. 근데 굉장히 산세가 험한 것이 네. 저 중에 3km, 3,000m 정도가 칼 암벽으로 돼 있는 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략이 어렵죠. 비교적 완만한 길이 있지만 우리만의 그 길이 아니고 우리만의 길을 네네. 개척하는 거죠. 저 길을 하이킹으로 많이들 다녀오는 길인데 네. 말씀드린 칼 암벽 쪽으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새롭게 내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딱 중반 지점인 3,500m 고지에 베이스 네. 캠프를 쳤는데 베이스 캠프에서 아마 휴식을 취하다가 변을 당한 것 같거든요. 네. 이러면서 정말 이 신개척 코리안 웨이를 뚫다가 신루트를 뚫다가 안타까운 이 참변을 당한 것이라서 네. 더더욱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고 김창호 대장과 고 이재훈 대원의 생전의 인터뷰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주 가파른 절벽에 고난이도 신루트를 개척을 해서 코리안 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코리안 웨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등반 방식이 알파인 스타일로 등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고정 캠프를 쓰지 않고 당연히 이제 셀파나 산소의 도움을 받지 않는 등반입니다. 이제 벽에 매달려 있으면은 무섭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무섭다라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스노우 샤워를 맞으면서 크고 작은 스노우 샤워가 내리고 있고요.
옆에 교정형이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교정형이 좀 더 쳐봐요. 자, 우리 대원들의 생전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네. 셰르파의 도움 없이 또 산소통 없이 네. 올라가는 등정입니다. 코리아웨이를 개척하는 건 물론 의미 있겠지만요. 네. 김창호 대장이 평소에 이제 산을 오르지 않으면 산악인이 아니다 이런 네. 얘기도 했었고요. 산을 단순히 오르고 거길 몇 번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곳,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새롭게 개척하고 도전하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산악인의 정신이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 저렇게 새로운 루트를 우리 인간의 한계 여러 가지 극복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가는 것이 그 산악인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숙명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 보면 숙명처럼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의 몇 고지를 몇 번 올랐다, 누가 올랐다, 언제 네. 올랐다도 중요하지만 김창호 대장 등은 어떻게 올랐다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산악인들의 사고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억했던 사고들 몇 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2011년 기억나시죠? 히말라야 신루트 개척에 나섰던 고 박영석 대장 원정대. 네. 해발 6,500m 지점에서 낙석이 심해서 하산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통화가 끊겼습니다. 고 박영석 대장을 끝내 찾지 못했고요. 네. 등정에 쓴 로프만 찾았습니다. 또 여성으로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원등에 도전한 고 고미영 대장 기억하시죠? 2009년 히말라야 12번째 봉우리인 난가파르바스에 도전해서 정상 등반에 성공했지만 하산하던 도중에 실족해서 숨졌습니다. 2012년에 히말라야 동부 산맥 촐라체에서 고 김영일 장지명 대원이 등반 중 추락해서 또 세상을 떠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연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네. 등정에 수많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이나 사고도 잦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지금 다시 보여주시니까 네. 얼굴들이 또 스쳐 지나가는데요. 네. 많은 국민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김창호 대장의 이 개척 정신, 도전 정신 네.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자연의 힘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무산소 무동력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죠. 네. 더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안전 문제하고는 또 좀 괴리가 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더 어쩔 수 위험한 없습니다. 도전을 하니까요. 예, 네. 대원들과 이 원정 대장을 포함해서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철저하게 안전을 기하시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고의 원인이 향후에라도 좀 또렷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SNS 추모글 올리고 원정대를 추모했고요. 용기와 투혼은 결코 묻힐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우리 원정대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네. 자,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사사건건 플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